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에 나와 있는데요. 좀 멀리 지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부 장관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요새 최근에 취임하시면서 기사도 많이 났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기대도 하시는 것 같고, 또 벌써 실망한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거 말고, 또 방송 보실 때는 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도 그런 거 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말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도입을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방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제 정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시장이랑 수도권 시장은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지방시장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올랐어요, 여러분. 지방시장은 계속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거래도 수도권보다 잘 되는 편이고 또 이게 전세가랑 서로 연동이 돼 있어요. 대출이 잘 안 나오는 면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2010년대보다 지금 전세를 더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분도 계시고 지금 위기에 봉착한 분도 계시고 물론 또 지방시장은 사람들이 투기꾼 시장이라고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엄연히 여기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국토부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커스가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에 꽂혀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취임 초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이꼴 수도권이나 서울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지방시장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올해는 2020년도부터는 지방에 계속 신경을 쓰셨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2020년도부터 지방에 대해서 계속 같이 신경을 쓰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때는 핫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한 2021년도부터는 지방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강원도 같은 데 와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거든요, 여러분. 혹시 극소수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뒤에 이제 막 저 동상 같은 거, 동상은 아니고 저거 타워 같은 거 보면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국토부 장관님이 계신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정치적인 색이 짙은 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정치적인 색이 붙은 분들은 부동산과 정치의 이 구분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랑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약간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접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딱 필요한 내용만 듣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님이 뭔가 발표하실 때 저한테 필요한 내용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기감이 없어요, 지금. 있다고 발표는 하시는데 지금 당장 부동산이 막 올라가거나 막 난리가 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방장은 좀 문제가 있지만 KB 시계율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승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거래 건수가 지금 뭐 2,000건이 되면 잘 나올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0건으로 원래 택도 없어요. 솔직히 5,000건은 넘어야죠, 사실. 그런데 어쨌건 거래도 없고 가격 상승도 세지 않다 보니까 위기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계속 펼쳐왔거든요. 오히려 저는 위기감이 느껴져요. 근데 많은 분들 못 느끼실 거예요. 막 폭등하고 있을 때만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을 필두로 특히 이제 종부세 한번 때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감이 다가올 거라고 믿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사실상 밖에 나가면 양도세 중과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매물이 쌓이고 있고 몇 억짜리 금매가 나오고 있고 전세가도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어떤 정보를 모아놓으면 시장이 되게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일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앞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장이 불안해질 요소가 더 많지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요소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절대 비정상이에요. 제가 비정상이다, 거래가 없는 게 비정상이다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정상 시장 아니에요. 거래를 억눌러 놨잖아요. 거래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면은 시장이 왜곡됐던 현상이 바로 잡히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거꾸로 왜곡되는 현상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갈수록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위기의식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취지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국토 그런 발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건 큰일이니까. 그런데 250만 원 공급 계획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100일 내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예전 정부에서 공급 발표 계획은 많이 했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저는 변창흠 장관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잖아요. 공공재개발 그거 없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공급 발표 계획 만드는 게 좀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공급 발표를 하겠다. 공급을 만들어내겠다. 뭔가 이제 지금 투표도 다가오고 공급 발표 계획을 하겠다는 건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뭔가 기대하거든요. 이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동네? 혹시? 뭔가 재개발 재건축 우리 구축 아파트 뭐 풀어주나? 아니면 우리 동네 지금 촌동네 같은데 뭐 좀 생기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250만 호잖아요. 크잖아요. 그럼 뭐 3기 신도시 이후에 뭐 3기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옛날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뭐 투기에 대한 언급,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집값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뭐 하는 놈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6년, 7년 동안, 5년 동안 어쨌건 했잖아요. 집값 잡겠다고. 집값 그렇게 안 잡힌다니까요. 어차피 공급 때리면 다 잡혀요. 이미 지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매물 나오게 해주고 구축 매물 나오게 해주고 신규 공급 많이 해주면 잡히는데 이거 하나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안 해서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다 풀어주고 분양가 상한제 다 풀어주고 재초안 없애주고 그냥 시중에 지네들끼리 경쟁하면서 막 투기꾼들이 건설사끼리 막 때려짓고 막 난리를 치게 하면은 진작에 잡혔어요. 특히 2017, 18, 19 경기도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다 풀어줘서 입주 물량이 많을 때보다 계속 찍게 하면은 잡혀요. 근데 그걸 완전 꽁꽁 틀어 막았잖아요. 그럼 그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신중하게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리해보면은 말씀하시는 거는 저번 정권과 다르고 자유시장 경제를 찾아가고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고 하시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면 뭐예요? 지금 그거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환경인데 타이밍도 애매한데 5월달에 물론 그거는 뭐 최선을 다했던 느낌이 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급계획,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히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신중하게 천천히 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시세 차익 남기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투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정권에서 표가 되는 건 남겨놓고 눈치를 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이런 식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옆으로 한 걸음, 옆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이런 식이에요. 전 제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주제에 뭐 잘하신다 못한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확실해요. 공급을 풀고 자유시장 경제로 가면 단시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잡혀요. 그건 이해하시죠? 시장은 잡힐 건데 글로 가고 있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안 잡혀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잡는 건 보셨죠? 거래를 못하게 하고 시장을 바닥까지 눌러놓으면은 어쨌건 잡을 수는 있어요. 갱신권이 있으니까 거래량도 적어요.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예전 정권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것 같이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게 시장의 불안 요소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50만 원 공급 계획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그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현 정부의 공급 발표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의 추진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거 믿고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당장에 지금 하반기 때 전월세 시장의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는 그게 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사가 건설 현장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분양 시점을 늦추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 전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좋아요. 구축 매물이 나와봤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나왔을 때 왜 시장에 더 안정 효과가 없는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으면 시장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원한 대로 했으면. 그럼 이거의 문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언론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앞으로 시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발표를 하셨을 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있었잖아. 그럼 효과 없겠네. 옛날에 없던 건데, 확실히 옛날에 거꾸로 가는 건데, 이거 왠지 사람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은데, 뭔가 규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투기꾼들이 날뛸 것 같은데 하면은 오히려 차라리 이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선들을 가지고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여러분들의 경제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방에 와봐도 수도권이랑은 딴판이거든요. 물론 수도권 지방시장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수도권이랑은 다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좀 더 자유시장이거든요. 좀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국토부 장관님이 하시는 얘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